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일, 10월의 첫 번째 날 시작이 됐고요. 일단 오후장까지 어제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당연히 리플 얘기 살펴볼 거고요. 또 추가로 어제 날짜로 9월 이 3분기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슈로 이렇게 마지막 날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4분기 10월달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전체적인 거시적인 상황까지 말씀드리면서 전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보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이슈들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타점과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투자하고 있는 무료 카톡 정보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빠르게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리플 차트로 넘어와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어제 비록 시장이 하락하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일봉은 엊그제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9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우리가 이런 삼각 패턴을 최근 상승력으로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삼각형 패턴이고요. 이걸 돌파하는 건 당연히 상승이 나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줬죠. 때문에 상승력이 나와줬고, 어제 하락이 나왔지만 빠르게 다시 한번 지지라인 만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는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그렇고 시장 전체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 중동 전쟁, AI의 버블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추가로 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을 마감하는, 더 크게는 3분기를 마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지금 현물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선물 시장, 옵션 시장에서는 이 마감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상승에 베팅한 황소 세력, 불 세력이 있고요. 이걸 끄집어 내리려는 하락에 베팅한 베어 세력, 곰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베팅한 그 가격 선까지 맞추길 원하기 때문에 옵션 마감일에는 항상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이 월뿐만 아니라 분기를 마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베어 세력이 우세를 가져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카톡방에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절대 패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시장이 주목하는 어떠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아까 말씀드렸던 곰 세력들이 우위를 점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죠. 다만 그 급락은 상당히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나온 파월의 발언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최근에 미 연준에서는 0.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파월은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한 거죠. 자, 이번에는 한 번에 크게 내리는 게 아니라 0.25%씩 점진적으로 내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밑에 이 데이터를 하나 같이 보실 건데, 자, 어제 비록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지만 9월 전체를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의 월봉이 상승 마감했던 지난 2015년과 16년을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9월에 상승 마감한 이후에는 그 다음 달 10월 달에 각각 33% 그리고 15% 상승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좀 더 크게 올랐던
15년 패턴을 재현할 경우에는 85,0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보다 덜했던 2016년 상황을 적용해 봐도 신고점 근처인 73,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자, 이 그래프는 월별로 비트코인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9월 달은 약세장이 펼쳐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 들어서면서 10월 달부터 강세장이 펼쳐졌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약세장이 9월 달에도 지금 시장이 상승 마감을 이번에는 해준 거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금리 인하 이슈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11월 달에는 미국에서의 대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4분기에 코인 시장은 상승을 했었다. 이 데이터도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고, 가장 강력한 후보 트럼프와 지금 해리스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장에 큰 호재가 될 거고 역대급 상승장이 나올 수 있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전과 다르게 코인 시장,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리스도 해줬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든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우리가 흔히 G2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국은 또 한 번 경기 부양책을 내놨죠. 최근 중국 정부는 무려 2조 위안이라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돈이 풀릴수록 유동성이 늘어날수록 코인 시장에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본토에서는 투자자들이 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이미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듯이 홍콩 시장을 통해서 중국의 투자자들은 우회 매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아서헤이지도 이런 모든 사항을 알고 있지만 시진핑이 채권을 더 발행하게 하면 올해 4분기에는 정말 바주카포급 강세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시장 자체가 지금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그 중에서도 올해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코인이 바로 리플이 아닐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최근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초강세가 기대되고 있죠. 오늘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1일이기 때문에 매달 그렇듯이 10억 개의 XRP가 잔금 해제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카톡방에서도 항상 설명해 드리지만 리플은 매달 1일 대략 10억 개의 XRP를 잔금 해제했다가 곧바로 7, 8억 개는 다시 잠금을 합니다. 그래서 2, 3억 개가 결국에는 풀리게 되는 거고, 코인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유동 물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리플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SEC와의 소송 변수가 되겠죠. 이 항소 이슈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결과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으시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항소는 SEC에서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도,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해도 그 결과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 확률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이 온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봉에서도 업비트에서 기술적인 부분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다크 디펜더라는 리플의 맥시멀리스트가 내놓은 6개월 봉 차트를 볼 건데요. 6개월 봉 차트라는 건 이 봉 하나가 6개월치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려 2017년부터 지금 7년 동안 축적해 놓은 이 삼각 패턴을 돌파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적인 삼각 패턴, 이걸 돌파하면은 상승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상승의 크기는 얼만큼 축적을 했냐, 이 소요 시간과도 또 비례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 시간이 길었다는 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자, 올해는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적용되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됐고요. 그게 바로 이번 달 이 4분기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인 강세장에서 리플에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바로 리플이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벌써 80만 개를 발행을 했고요.
이건 전체 발행량의 약 99%가 발행이 된 겁니다.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리플이 그만큼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구나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항소 위험 속에서도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 SEC 변호사가 SEC가 항소하겠지만 그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 항소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소 발표가 나면 리플 가격에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차트든지 간에 강세장에서도 매일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리플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때문에 상승과 조정 반복되면서 나올 텐데요.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이라면 그 안에서 이런 충격이 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이 조정이 끝나는지, 어디서 지지라인을 만드는지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으면 우리가 추가 물량을 확보하면서 이 추후 상승력이 나왔을 때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상 밑에 보시면 제가 남겨놓은 링크,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가장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타점도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급한 마음에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만 보시고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시고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링크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제가 드리는 정보와 대응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